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아슈라바크라. 온전함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합함으로써 성취된다. 오늘은 심리학자 칼 융의 레프기움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칼 융은 47세에 스위스 치리 호수 부근 볼링겐 마을의 작은 땅에 둥근 탑 형태의 돌집을 지었다.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한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방향상실 상태인 동시에 완전히 허공에 떠있던 무렵이었다. 프로이트와 등을 돌리는 순간 심리학계에서 매장당했고 친구들마저 융의 책을 쓰레기라고 대놓고 말했다. 그러나 융은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 돌집은 융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였으나 평생에 걸쳐 조금씩 부속 건물을 보태 나갔다. 이 돌집은 곧 융에게 내면의 성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누린 휴식과 재성은 강력했다. 1년에 몇 달씩 그곳에서 지내며 돌에 글씨를 새기고 영적 깨달음의 상징인 만다라를 그리는 한편 자신의 꿈을 분석하는 글을 쓰고 사상을 다듬었다. 생활은 원시에 가까울 만큼 문명을 배격했다. 마루도 카펫도 깔지 않고 울퉁불퉁한 돌바닥을 그대로 사용했다. 흙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고 직접 나무를 베고 음식을 만들고 감자를 캤다. 나는 전기 없이 살면서 화덕에 불을 피우며 지냈다. 저녁에는 등잔을 켰다. 수도가 없어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장작을 베먹을 것을 조리했다. 이런 소박한 일은 인간을 소박하게 만든다. 하지만 단순하게 지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융은 7시에 일어나 냄비와 프라이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침 준비에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식사는 커피와 소시지, 과일빵이었다. 오전 2시간은 언제나 지필에 몰두했다. 그 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명상하고 주변 언덕을 산책하고 편지에 답장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볼링겐의 돌집은 단지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휴식처가 아니라 연구에 몰입하게 해준 공간이었다.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이곳에서 융의 심리학의 대표져서 기억, 꿈, 해상이 집필되었다. 평일에는 치리대학 연구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방문객과 업무에 붙들려 살았지만 주말에는 어김없이 호숫가로 돌아가 직접 살림과 청소를 하며 원시적인 방식을 고수했다. 중간에 그토록 꿈꾸던 인도를 여행하고 미국을 방문해 푸에블로 인디언의 생활을 연구한 것을 제외하면 그 역작 대부분이 이 돌집에서 쓰여졌다. 하지만 융은 자기만의 그 성소를 그저 탑이라 불렀다. 이곳에서 나는 나 자신이 사물과 풍경 속으로 스며들어가 각각의 나무 속에 출렁이는 물결 속에 구름 속에 오가는 동물들 속에 그리고 변화하는 계절들 속에 살아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틴어에서 레푸기움은 피난처, 휴식처의 의미이다. 원래 레푸기움은 빙하기 등 여러 생물종이 멸종하는 환경에서 동식물이 살아남은 장소를 말한다. 빙하기 때 살아남은 생물들처럼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레푸기움인 것이다. 호숫가 돌집은 융에게 평화롭고 창조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 준 진정한 레푸기움이었다. BBC 기자가 찾아갔을 때 노년의 융은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단순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고했다. 볼링겐에서 나는 진정한 삶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나 자신과 가장 가까워졌다. 그것은 내 영혼에 몰두한 장소였다. 융에게 그러했듯이 레푸기움은 단순한 쉼터 이상이다. 우리 영혼과 세상 사이에는 거리가 있으며
많은 장소들은 용도 이상의 어떠한 곳도 되지 못한다. 그 거리가 사라지고 내가 피상적으로 존재하거나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 그래서 무슨 의식을 행하듯 종종 찾아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자신의 레프기움을 발견한 것이다. 기억, 꿈, 해상에서 융은 말한다. 사람들은 점점 커져가는 부족감, 불만족, 불안 심리에 떠밀려 새로운 것을 향해 충동적으로 돌진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미래가 약속해주는 것들에 의지해 살아간다. 모든 좋은 것이 더 나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눈부신 과거 발견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기쁨, 만족 또는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들은 불쾌한 방식으로 속도만 빠르게 전보다 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다. 볼링겐에 있는 나의 탑에서는 사람이 마치 수백 년을 사는 것처럼 산다. 만약 16세기 사람이 그 집으로 이사 온다면 그에게 새로운 것은 단지 석유 등장과 성당일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곳은 어디인가? 자기 말의 사유 공간에서 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곳은 삶이 의미를 잃은 것 같을 때마다 당신을 부르는 곳, 신이 당신을 위해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곳은 자신만의 레프기움, 자신의 탑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그것이 돌집이든 소나미 숲이든 바닷가 외딴 곳이든 주기적으로 찾아가 분산된 감각을 딛고 자신의 영혼에 몰두하는 장소를 갖는 일은 그것은 떠남이자 도착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을 존재한다. 자신의 본 얼굴을 감추느라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레프기움에서는 타인을 위해 표정을 꾸밀 필요가 없으며 외부 지나친 소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을 움켜쥐었던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난다. 그때 당신은 내면의 성수와 연결된다. 그것은 지혜와 신뢰의 순간이고 얼음이 아니라 물이 되는 순간이다. 내면의 성소에서 당신은 힘의 원천과 연결되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단단히 오므렸던 봉우리를 열고 자신의 향기를 숨쉰다. 엘리자베스 아펠이 시에 썼듯이 꽃을 피우는 이연보다 봉우리 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류시화. 오늘도 살면서 모든 것에게 감사와 사랑하겠습니다.